피자나 치킨, 짜장면 등을 배달하는 오토바이, 특히 어린 10대들의 고개 운전 자주 보시죠? 무섭더라고요. 네. 네. 최근에는 이들 대상으로 한 배달 대행을 해주는 업체들까지 난립하면서 더 위험해지고 있는데요. 네, 최근 이 배달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KBS 추적 60분의 보도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를 들어 치킨 치킨 배달집이라든지 중국 음식점은 거기 사장님이 직접 배달하거나 아니면 종업원 써서 배달했는데 지금 이렇게 배달 전문 업체들이 많다고요? 배달만 대행하는 네. 업체들이 최근에 몇 년간 증가했고요. 네. 핵심은 업체가 증가하면 근로자도 증가해야 되는데 네. 근로자가 아닙니다. 네. 그 사람도 사장님이에요. 네. 배달하는 사람. 예, 배달하는 사람이 사장님이 돼서 오토바이도 자기가 갖고 와야 되고 네. 일하다가 다치면 자기 책임이고. 네. 특히 그런데 이 배달업에 청소년이 많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핵심이 되는 거고요. 1년에 또 다치거나 죽는 사고도 있어서 최근에 조금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배달하는 친구들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주로 어린 학생들도 많고 하니까요. 네. 또 얼마씩 건당 이렇게 받습니까? 지금 현재 그 배달 구조를 보면 예전에는 배달 업체가 음식점이 중국점이 네. 종업원을 고용해서 시급 월급을 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배달 대행 업체한테 야, 우리 대행 좀 해줘 네. 라고 계약을 합니다. 네. 매월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 업체가 이제는 네. 이 배달 대행 종사자, 배달원을 고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사자한테는 한 건당 3,000원에서 네. 3,300원 정도 네. 건당 그렇게 실적을 주고 있죠. 배달 대행 업체도 얼마 가져갈 거 아닙니까? 연결해주고. 중간에 이제 수수료 마진을 이제 먹는 겁니다. 네. 또 배달 대행 업체는 광고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광고 수수료도 먹고요. 아,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리운전 그거하고 좀 비슷하나요? 대리운전 퀵서비스하고 네. 비슷한 구조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중간에 연결해주는 구조가 있고, 그러니까 전화 받고 실제로 일하는 연결해주고, 사람들 다 따로 예. 있고. 그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자영업자, 직원이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자영업자 개념이에요. 예, 자영업자로 인정받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삼각고용 관계라고 최근에 네. 국제노동기구 유엔 산하에 네. ILO에서 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고용 관계가 대단히 법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배달원들 시간 안에 배달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배달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추적 60분이 취재한 영상을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사이를 비집고 달리는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하기도 하고요. 중앙선 넘는 것 같아요. 신호를 대기하는 사이에 거침없이 반대편 도로를 가로질러 곧장 인도위를 질주하기도 합니다. 이 배달원은 눈 깜짝할 사이에 도로교통법 4건을 위반했습니다. 또 중앙선을 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배달원들의 오토바이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좀처럼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후진하려는 트럭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게 되는데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좀 시간을 지키려면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음식 픽업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야 됐거든요. 그래서 완료 시간을 좀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배달 시간은 보통 얼마 정도 돼요? 그냥 바쁘면은 좀 늦고 빠르면 10분? 15분? 배달 일을 하면서 난 죽은 목숨이다.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하는 격이네요. 목숨을 담보로 3,300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위험의 수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고 있고요. 배달 대행업체가 없었을 때는 직접 분식점에서 중국집에서 고용을 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네. 안전주의도 요구하고 때로는 안전장비도 지급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대행업체가 돼서 거기에 고용된 나는 사장님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네. 안전장비도 내가 갖고 와야 되고요. 심지어 오토바이 기름주유도 내가 넣어야 되고 네.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이런 배달 대행업체가 그럼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현재 통계청에는 이 배달업이 한 1,200개 정도. 1,200개 전국에? 예, 전국에 1,200개 정도 된다고 되고 있고 거기에 종사자 수는 약 8,500명 정도 되는데요. 이건 종업원 숫자입니다, 대부분. 네. 그러니까 사장님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건 통계로 포착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국에 지금 배달 종사원이 몇 명인지 정도도 정확한 통계는 없겠군요. 규모조차도 지금 정부에서 포착하지 네.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일부 몇 개 업체에 현장에 가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A 자치구에 그 배달 대행하는 업체 몇 명을 고용하고 있냐 봤더니 적은 곳은 한 5명,
많은 곳은 한 20명까지 하고 있거든요. 수도권만 봐도 한 중견 업체는 한 300명 정도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형식이군요. 배달 대행 업체를 제가 차리고 제가 그 배달하는 뭐 라이더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을 모집만 하는 하지 고용은 하지 않고 예. 일거리가 있으면 배달원 한 명 한 명은 다 각자 또 그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 사업자. 자영업자가 되는 네. 거고 예, 예. 자기의 오토바이로 예, 자기가 기름 넣고 예. 네. 고용보험, 산재보험 안 되고. 예.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사고가 매우 잦는데 책임도 자신이 지고 산재도 안 되고요. 거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예전에 중국집 사장님은 모든 책임을 사용자로서 내가 다 져야 되지만 산재나 고용보험을 지금은 이제 개인 사업자 고용을 제3자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한 건당 그 수수료가 좀 더 나간다 하더라도 네. 퇴직금도 안 줘도 되고요. 연차 휴가 같은 것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사용자로서는 귀찮은 일이 없어요. 모든 노동 관련 법으로부터 굉장히 그 규제를 벗어나게 되는 거고. 근로기준법, 노동법, 네. 그리고 사회보장법 네. 다 혜택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이런 이제 새로운 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법은 이제 규제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용 없는 성장 네. 혹은 지체된 적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체된 적응. 네. 산업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 법제도가 지금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특히 연소자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친구들이 네. 이렇게 1년에 7명씩 죽고 있는데 네. 정부가 너무 이 방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10대들이 많은데 10대들이 뭐 산재보험 가입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사회보험 중에요. 네. 산재는 당사자 보험이 아니라 사용자가 가입해줘야 되고. 100% 네. 책임입니다. 결국은 자기 급여에서 네. 나가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네. 1인 이상만 되면 모두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사용자의 부담분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고요. 네. 청소년들이 왜 여기를 많이 가냐? 사실은 현금으로 주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받아서 친구들하고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집 공고가 많기 때문에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네. 이 과정에서 희생은 청소년만 보고 수익은 배달업체만 가져가고 네. 이런 구조입니다. 배달업체는 물론 중개를 하지만 배달하지 않고 배달비를 받네요. 예. 네. 배달 대행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구성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배달 대행업은 전용 예약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데요. 가맹점을 확보한 뒤에 배달원들에게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한 건당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00원, 3,300원 정도. 이모 씨는 올해 최저 시급인 6,470원 벌기 위해서 최소 30분에 한 건은 배달해야 되는 거죠. 네. 식사 시간 이럴 때 이제 배달이 몰리면 계획을 잘 짜야 배달 안 가고 네.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실으시네요? 같은 방향이라서 비슷하게 다 나와가지고요. 같이 이제 엮어서 한 번에 가려고요. 게다가 이제 자칫 배달이 늦어져서 고객의 주문을 취소하면 음식값을 배달원이 물어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서두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담이 전부 배달원에게 넘어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죠. 배달은 아무래도 더 한 건이라도 더 하려고 하고 더 서두르게 되고 더 저희 같은 위험해지는 경우에는 그런 이게 구조입니다. 건당이다 보니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좀 표현을 하거든요. 고용된 것보다는 배달 대행이 훨씬 빠르고 그만큼 더 위험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만 어떻게든 보면 더 죽어나가는 셈이죠. 네, 화면을 봤더니 그 형태가 바뀌면서 예전에는 그 음식점 업에서 고용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 가게 것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게 거를 막 배달을 하고 그러네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최근에 여러 이제 배달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한번 주문해 보면 압니다. 숟가락은 A회사 깨우고요. 젓가락은 B회사 깨우고 음식은 C회사 깨웁니다. 네. 그래서 이 보면 배달하는 중개업에서는 여러 회사의 제품을 갖고 있다가 배달하는 친구들한테 그냥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품도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배달하는 친구는 누가 사용자인지도 모르는 네.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배달이 늦어지면 그것도 배달원 책임인가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과거에는 배달이 늦게 되면 사실은 분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네. 책임을 져주는 구조였는데 네. 지금은 개인 사업자인 배달원이 네가 이걸 책임지고 일의 완수를 목적으로 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건당 3,300원을 주는 거야. 근데 5분 늦게 갔어. 그러면 네 책임이야. 이렇게 되는 구조거든요. 네. 결국은 모든 책임과 이 피해보는 구조는 다 배달 청소년이 안고 가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사고도 엄청나게 많이 네.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화면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3년 전 어려운 집안 형편에 용돈을 벌기 위해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던 18살 김모 씨는 무단 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 그냥 눈 떠보니까 응급실이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응급실인 거예요. 보행자는 골절상을 입는 수준이었지만 김모 씨는 척추 손상으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또 2011년 2월 퇴근길 시민을 가득 태운 버스와 피자 배달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대학 입학을 앞두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배달에 나섰던 19살 김모 군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배달 일을 하는 청소년 가운데 한 해 평균 1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50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위원님. 배달 속도 전쟁, 물론 달린 것만큼 벌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지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종업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로자였고. 그리고 지금 비교 대상에 근로자로 채용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네. 그렇다면 산업이 변화한다는 이유만으로, 최근에 4차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업은 성장하지만 고용, 노동, 근로하는 종업원 친구들은 여기에서 죽음을 감내해야 되는 구조.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종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